자, 이코노미스트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자 기사고요. 자, 집을 소유하는 것이 뭡니까? 서양에서 가장 큰 경제정책의 실수랍니다. 이때 강조구문이죠. 집착으로 인해서 성장이라든가 공평함이라든가 혹은요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 신뢰 이런 것들이 모두 훼손되었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경제는요 갑작스러운 붕괴, 만성적 질병을 모두 겪을 수 있답니다. 선진국에서의 부동산 시장은요, 주택 시장은요, 두 문제 다를 일으켰답니다. 1조 달러나 되는요, 못 쓰게 된, 너드가 못 쓰게 된 이자, 못 쓰게 된 이런, 모기지, 융자는요, 자본 시스템을 이렇게, 금융 시스템을 모두 날려버렸답니다. 금융 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요것도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뜻인데요. 그죠? 무슨 말이죠? 크리핑 이게 기는 이런 뜻이죠. 점차 커진 이런 뭡니까? 장애죠. 기능장애죠. 기능장애인데요. 이것도 다음과 같은 기능장애도 그만큼 치명적이었답니다. 무슨 말이죠? 주택시장이요. 무슨 말이죠?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낸 이런 뭡니까? 점차적으로 커진 이런 장애도요. 그만큼 치명적이었답니다. 자, 잘할 공간이 없는 이런 뭡니까? 더 이상 개발할 게 없다는 얘기겠죠. 더 이상 개발할 게 없는 뭡니까? 이런 활력 있는 도시들. 그리고요. 에이징 호너, 나이가 드는 보통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죠. 홈 오너들이죠. 이 사람은요. sitting empty, half empty house. 가족들, 자식들 다 내보내고요. 큰 집에 이렇게 뭡니까? 절반 정도 이렇게 비어있는 곳에 앉아있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들의, 뭡니까? 집이 주는 이런 전망대, 이런 걸 지키고 싶답니다. 그리고요, 한 세대의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요, 쉽게, 집을 빌리거나 혹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이들을 실망시켰다고 말이죠. 자, 우리 스페셜리스트가 이 이커미스의 이번 주 스페셜 이렇게 리포트들을 설명하듯이요. 자, 블레임에서 근본 책임입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책임의 상당수는요, 무슨 말이죠? Warped Housing Policy, 잘못된 주택 정책이 있답니다. 이것은요, 2차 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그리고요, 또 다음과 같은 열병들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대중들의 열병들과 또 엮여 있다는 얘기겠죠. 또한 이들은요, 뭡니까? 지구상이 아니죠. 서구사회죠. 서구사회에서 하나죠. 가장 뭡니까? 시리어스, 심각하고요. 서구사회에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제적 실패, 이거 중에 하나를 야기시켰답니다. 그죠? fresh architecture, 무슨 말이죠? 새로운 건축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 시장, 주택 공급이죠. 이것이 필요하답니다. 무슨 말이죠? 잘못된 주택 정책이라고 할까요? 주택 정책 등이 오늘날에 뭡니까? 주택 시장 거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거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새로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답니다. 다음 나가보죠.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실패의 근원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건물이 부족한 것도 있답니다. 특히나 어디에요? 아주 잘 나가는 도시에서 말이죠. 이 잘 나가는 도시에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시드니에서 시든햄까지요. 이제 성가신 이런 규제들이요. 자, 무슨 말이죠? 집을 이미 소유한 엘리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개발업자들이요, 고층 빌딩 짓는 걸 막고 있답니다.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 짓는 것도 막고 있답니다. 이건 현대 경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결과로 나온 높은 임대료와 높은 집값이 노동자들이요, 그죠? 가장 생산적인 일자리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걸 어렵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성장을 저하시키고 있답니다. 전반적으로요, 미국의 주택 이런 하우싱 코스트, 주택 시장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은요, 얼마 정도나 되냐면요, GDP의 11%를 흡수한답니다. 이건 1970년대에 8%에서 증가한 수치인데요.
만약에 세계 주요 도시죠. 뉴욕, 샌프란시스코, 산호세가요. 플래닝 rules 무슨 말이죠? 주택계획 이러한 법 규칙을 좀 완화해 준다면요. 미국의 GDP는요. 4% 정도 높아질 수 있답니다. 이것은 엄청난 상이라는 거죠. 엄청난 혜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 주택 공급의 필요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냥 똑같이 이것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시작하겠습니다. 단지 비효율적일 것만 아니라 경제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는요. 시장에서 충분히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하우스 마켓은요. 뭐죠? 매우 불평등했답니다. 불평등하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자율이 떨어졌는데요. 이것이요, 이게 불충분한 공급을 증가시켰다는 게, 뭡니까? 공급을 적게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거는요,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왜냐면 이자율이 떨어지면은요, 보통 이렇게 이자가 떨어지면은요, 이자가 감소하면은요, 당연히 주택 수요가 이렇게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하겠죠. 주택 수요가 증가를 하겠는데 이유는요. 이자율이 싸니까 돈을 빌려서 보통 이렇게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말이죠?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다는 얘기는요. 공급이 제한됐었다는 얘기겠죠. 위에 보면 나오지만 각종 제한 등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자, 미국에서요, 이러한 광풍은요, 대도시에, 뭡니까? 집값이 번성하는 도시인데요, 대도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대도시에서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답니다. 자, 다른 이런 선진국들에서는요, 평균 뭡니까? 국가 가격이요, 부동산 가격이요, 아주 치솟았답니다. 이 나라의 뭡니까? 부동산 평균 값이죠. 특히나 영어권 국가에서는요, 영어를 쓰는 영어권 국가에서는요, 그죠? 펀팅 on property. 자, 이런 부동산 이렇게 돈을 거는 거, 그냥 부동산 투기죠. 이것이 완전 내셔널 스포츠, 국가 스포츠처럼 됐답니다. 금융위기가 정말로 이런 트렌드를 없애지 못했답니다. 그 영국에서는요, 자, 물가를 적용해본 이런 뭡니까? 주택 가격은요, 대략적으로요, 위기 이전에 가장 높았던 때랑 똑같답니다. 반면에 실질 임금은요, 더 높아지지 않았죠. 호주에서는요, 최근에 이러한 뭡니까? 감소에도 불구하고요, 가격은요,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0% 높답니다. 캐나다에서는요, 거의 절반가량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요약을 해보죠. 금융위기 또한 말이죠. 금융위기에도 주택시장 거품은요, 뭡니까?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얘기죠. 근데 무슨 얘기죠? 실질 임금은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불평등을 양산한다는 얘기겠죠. 다음 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택시장에 이렇게 계속 치솟는 가격은요, 또한요, 자, 벌어지는 불평등을 만들어냈다?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는 얘기겠죠.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인플레임이 걷잡을 수 없게 증가시키다 이런 뜻이나 걷잡을 수 없게 하는 거죠. 자, 세대 간에 그리고 지역 간의 이런 뭡니까? 분열을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1990년대 베이비 모텔이었는데요. 이들의 평균 나이는 중간 나이가 한 35세였답니다. 자, 미국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부동산의 3분의 1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2019년에요. 비슷한 뭡니까 밀레니얼 세대 집단 이제 코홀트가 옛날에 이게 로마에서 대례였는데 지금 집단으로 쓰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말이죠. 자, 그 밀레니얼 세대는요. 비슷한 사이즈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나이가 한 31세 정도랍니다. 평균적으로요. 이들은 겨우 4%만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전엔 3분의 1 정도 소유했었는데요. 그만큼 젊은이들이 집 갖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겠죠. 자, 젊은 사람들의 관점인데요. 집은요, out of reach, 손 닿을 곳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니까 언감생신이라는 얘기겠죠. 만약에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이것은요, 이들이 뭡니까? drift towards, 이동해 간 거죠. 자, millennial socialism, 그렇죠? 새천년에 등장한 이런 사회주의, 신사회주의, 이런 걸로 이렇게 흘러간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준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런 사람이죠. 자, homeowners, 누구죠? 집주인이죠. 모든 세대 집주인들인데요. 이 사람은요, decline place, 무슨 말이죠? 점점 더 하락하는 이런 위치에 갇혀버린 모든 셋의 이런 집주인들은요. 자, 이건 뭐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곳이겠죠. 그죠? 리젠트, 다음과 같은 것에 분개하고 있답니다. 행제죠. 그죠? 어떤 거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런 행제에 굉장히 분개하고 있답니다. 이런 행제는요, 어디서 누리고 있는 거죠? 아주 성공적인 도시나 그 주변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영국에서는요, 정체된 이런 뭡니까? 주택 시장을 가진 지역은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정체된 지역은요, 아마도 2016년에 브렉시트에 이렇게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심지어 어카운트 고려한 이후에도 말이죠. 그죠? 무슨 말이죠? 수입이라든가 뭡니까? 데모그래피 인구 통계적인 정보죠. 인구 통계학이죠. 인구 통계를 이렇게 뭡니까? 감안하더라도 말이죠. 감안하더라도 이 사람들은요. 무슨 말이죠? 브렉시트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답니다. 자, 심화되는 부동산 불평등으로 인해서요. 불평등으로 인해서 무슨 말이죠?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겠죠.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ight think fear and envy about housing. 자, 무슨 말이죠? 다음과 같이 생각할지도 모르겠답니다. 집에 대해서 느끼는, 주택에서 느끼는 이런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러움 같은 것은요. 자, 인간 환경의 한 부분이라고 말이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이죠. 사실 이런 뭡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런 뭡니까? 패컬로지, 열병이죠. 열병 같은 것은요. 무슨 말이죠? 공공정책이 변한 것에 이렇게 근원을 두고 있답니다. 공공정책의 변화가 그 근본 원인이었다는 거죠. 1950년대요. 자, 어디로 변한 거죠? 자, 집을 사는 것을, 집을 소유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러한 뭡니까? 정책의 변화였죠. 그때 이후로 정부는요, 보조금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도 사용했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공공주택도 팔았다는 얘기죠. 이유는요, 렌트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이렇게 소유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목적이었답니다. 우파 정치인들은요, 집을 갖는 것을요, 표를 얻는 이런 방법으로 보았답니다. 그렇죠? 어떻게 얻냐면은요, 자, responsible citizenship,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 이것을 권장하는 것에 의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ose on the left, 그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죠. 자, 좌파 정치인들은요, 부동산을요, 한 어떤 연결 도관이라고 봤답니다. 연결 통로로 봤다는 거죠. 뭘 위한요? 부의 재분배를 위한 건 말이죠. 그리고 뭘 연결 통로로 봤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유도하는 거죠. 넛지가 옆구리 콕 찔러서요. 자산을 축적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었죠. 그죠? 자, 결국에는 이 부동산 광풍의 무슨 말이죠? 근원은요. 50년대부터 이어진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음 문단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요, 좀 과장되어 있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는 건 참 어렵답니다. 뭐죠? 부동산을 세우는 것이요, 더 나은 시민을 만든다고 이렇게 보여준다는 건 참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if ignore leverage, 차입자본이죠. 돈 빌리는 겁니다. 돈 빌리는 것만 무시한다면은요, 자, 이것은요, 주식을 소유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요. 주식하겠다고 돈 빌려받기 참 어렵겠지요. 부동산은 담보가 있으니까 잘 빌려주겠지만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뭐죠? 열광하는 것이죠. 광신도처럼 열광하는 겁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요, 비용을, 지게 되었답니다. 비용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자, 집을 이렇게 소유한 사람들은요, 자주 민비가 됐답니다. Not in my yard. 내 뒷마당은 안 돼. 내 마당 앞은 안 돼.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래서요,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이죠. 뭐 하려는 노력에서요? 이들의 투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에서요. 주변에 집이 들어오면은요, 자신의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인 집이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본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광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뭡니까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답니다. 그죠? 자, 1인당이죠. 부유한 국가에서 그냥 선진국에서 1인당 뭡니까 만들어진 이러한 집의 숫자가요 1960년대 이후로요 거의 절반가량 쫙 떨어졌답니다. 왜냐하면요 공급은 억제되어 있고요 이 시스템은요 왜곡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죠? 집을 이렇게 소유하도록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느낀답니다. 이들은요, 뒤떨어질 위험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돈을 빌린다, 그 집을 빌린다면 말이죠. 임대해서 산다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정치들은요, 무슨 말이죠? 마지너 바이어, 한계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보조금을 주는데 집중했답니다. 한계 소비자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정말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조금, 의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에게 돈을 좀, 보조금을 좀 당연히 집을 사겠죠. 그죠? 자, 무슨 말이죠? 영국에서 최근에 그랬던 대로 말이죠. 자, 이것은요, 현금을요, 중산층에 가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죠? 가격을 더 증가시켰답니다. 자, 이것은요, 모기지 대비죠. 네, 주택담보부 대출이죠. 융자죠, 융자. 융자빚을요, 이렇게 뭡니까? 쌓이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요, make crisis more likely. 위기의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짚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민비 현상이라는 거죠. 민비 현상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런 부동산을 가지는 사람들이 부동산 추가적인 개발을 이렇게 거부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무슨 말이죠? 정치권에서 소비자들에게 집을 살려는 소비자들에게 뭡니까 보조금을 남발했다는 얘기겠죠. 이래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럴 필요는 없답니다. 자, 모든 곳에 아플리티가 시달리는 거죠. 자, 모든 곳에서 이렇게 모든 주택 이런 저주죠. 주택의 이런 저주의 모든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니랍니다. 동경은요, 그죠?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네요. 2013년과 2017년에요. 그죠? 주거지를요, 728만 개를 추가를 했답니다. 영국이 그랬던 것보다 더 많이 했답니다. 뭐 없이요? 삶의 질을 파괴하지 않고 말이죠. 자, 러프 슬리퍼, 비주택 거주자죠. 비주택 거주자들의 숫자는요, 자, 20년 만에 한 80%가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답니다. 스위스는요, 지방 정부에게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뭐 하게 하려고요? 집을 좀 더 이렇게 뭡니까? 개발하게 하려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겠죠. 자, 한 가지 이유인데, there is almost twice as much 뭡니까? home building per person in America. 자,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이유라는 거죠. 왜 이곳에요? 왜 이곳이 거의 두 배나 되는지죠. 두 배나 많은 뭡니까?
1인당 홈 빌딩,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죠. 그죠? 그런 한 가지 이유라는 거죠. 이런 지방 정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 줬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뭐죠? 미국에서보다 1인당 주택 건설 수가 이게 더 많은 이유랍니다. 2배가 더 많은 이유랍니다. 뉴질랜드는요, 그죠? 자, 이런 홈오너들의 횡재죠. 횡재적인 이러한 뭐죠? 소득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땅이라든가 부동산에서부터, 무슨 말이죠? 크게 이런 수익을 본 거죠. 수익을 보는 거 일부를요, 되찾았답니다. 되찾았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어디서 돈을 번 거죠? 토지세라든가 이런 자산세를 통해서 부동산 자산세겠죠? 부동산 자산세를 통해서 부동산세라고 할까요? 부동산세를 통해서요. 엄청나게 소익을 얻은 거 이것의 일부를 좀 되찾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부동산 값이 좀 올랐기 때문에 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다. 다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뭐에 근거해서요? 자주 뭡니까? 업데이트 되었던 이런 주택 평가, 시가 평가죠. 시가가 지금 얼마 나가는지 이런 평가를 통해서, 뭡니까? 세금을 제대로 잘 걷어들였다는 얘기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뭐, 여기 정확하게 어떻게 그랬냐는 안 나왔는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어떻게든 주택 소유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거 세금을 통해서요. 세금을 통해서요. 다시 예전처럼 이런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다시 걷게 되었다. 뭐 이렇게 지금 문맥상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몇몇 국가들은요, 성공적인 정책으로요, 뭡니까? 부동산 주택 소유자 수라고 할까요? 주택 소유자의 수를요, 크게 늘렸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요, 몇몇 장소에서는요, 나라겠죠.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매우 낮고요. 그리고요, 아무도 이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겠죠. 자, 무슨 말이죠? Just 50%죠. 그죠? 독일에서는 겨우 50%인데요. 이들은요, 뭘 가지고 있죠? 주택을 소유한 게 겨우 50%라는 거죠. 그리고요, 독일은 또 뭡니까? has a rental sector. 어떠한 뭡니까? 렌탈 분야를 갖고 있는데요. 집을 렌탈해주는 게 있죠. 이런 분야를 갖고 있는데요. 자, 또 여기 연결되는 거겠죠. 독일은요, 또한 뭘 했죠? 조장했답니다. 뭘 조장했죠? 오랫동안 임차하는 거, 장기 집을 임대하는 것을 이렇게 뭡니까? 권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고요, 집행 가능한 권리를요, 제공해준다기보다 보장해준다면 좋겠죠. 이런 임차인들에게 보장해준답니다. 엄청난 이런 공급과 그 다음에 혜택 거의 없는, 세금감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집을 소유한 자들에게, 그 집주인들에게 보조금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집을 갖는 것이 훨씬 덜 매력적이고요. 자, 님비들의 이런 뭡니까 정치적 영향력은요, 뭡니까 조용해졌다는 얘기겠죠. 자, 무슨 말이죠, 이게? 몇몇 도시에서는요, 최근에 아주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독일의 부동산 가격은요, 평균적으로요, 자, 대는요, 빨리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as로 바꿔야 됩니다. a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higher 대신에, 저 원래 표현이 high죠. 이 반대말 low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1980년대에 그랬던 것만큼이나 낫답니다. 무슨 말이죠? 독일은요, 뭡니까? 집 소유를 권장하지 않고도, 무슨 말이죠? 임차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걸로 말이죠. 무슨 말이죠? 주택 공급도 많이 하고요. 집을 산 사람들에게 뭡니까? 세금 감면을 따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임차인들을요 법적으로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은 아주 성공적이라는 얘기죠. 홈런인데요. 큰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큰 성공이랍니다.
자, 이런 뭡니까? 집을 소유하는데 집착하는 거, 이거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자, 오늘날에 자, 이런 화를 무시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답니다. 주택 공급에서 부족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세대 간의 이런 불공평, 요거에 대한 이런 화, 이거 무시할 수 있는 정보는 이제 거의 없답니다. 몇몇은요, 아주 나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에 대응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렌트를 컨트롤한다든가, 집세를 컨트롤한다든가, 혹은 심지어 뭡니까? 모기지에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죠? 융자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는 거 말이죠. 그러나 일부 뭡니까? 발전도 있었답니다. 미국에서는요, 세금 감면을 제한해버렸다는 거죠. 그죠? 융자, 이자에 이렇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영국은요, 금지해버렸는데요. 자, 렌탈 계약에 대한 뭡니까? 선불수수료, 불명확한 선불수수료를 금지해버렸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융자 그런 대출 이걸 금지해버렸답니다. 억제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막 인비라는 것도 생겨나기 시작. 이제 막 생겨난 인비 운동이요. 자,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싹이 트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Yes in my backyard. 그러니까 아까 님비랑 이렇게 반대되는 거죠. 예, 우리 동네에다가 네, 부동산 개발하세요. 그래서 주택 공급 좀 늘려주세요 하는 거죠. 그죠? 목적은요, 건설을 조장하기 위해서, 건설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랍니다. 자, 이 신문에서 같이요. 그죠? 자유시장이죠. 자유시장이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이렇게 견딜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대중적 지지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다음과 같이 희망할 것입니다. 그죠? 이런 움직임이 뭡니까 성공할 것이라고요. 그죠? 슈는 뭐 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Far from shoring up capitalism. 자, 자본주의를요, 떠받치는 거죠. 떠받치는 것과 거리가 멀는 주택 정책은요, 그죠? 이러한 시스템을요, 불안전하고요, 비효율적이고요, 그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었답니다. 자, 자, 이제요, 이러한 썩은 건축물이죠. 썩은 건축물을요, 무너뜨리고요, 이제 새로운 주택 시장을 이렇게 만들 때랍니다. 그죠? 작동하는, 효과가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 시간이랍니다. 자, 무슨 말이죠? 올바른 주택 정책을 통해서 시장 경제에 대한 뭐죠? 대중의 신뢰 회복해야 한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